한동훈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공공선, 국민 눈높이, 격차 해소와 같은 좌파적인 아젠다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수 우파 정당의 핵심 가치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의 주장들은 개인의 자유, 작은 정부, 낮은 세금,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는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시작부터 당원으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이념이 다르면 적입니다. 한동훈의 등장 이후에 우리 보수 우파는 갈등과 분열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당대표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한동훈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좌파적 사고를 정당한 진리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당 주류 세력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외부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두 세력 간의 간극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갈등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 의료개혁을 의료 대란으로 몰아가서 대결 구도를 가속화시켰고 최상병 특검법 역시 민주당의 정치적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는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만 하고 정부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는 이상한 발언을 통해서 그의 좌파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은 정치에 입문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생초짜입니다. 그럼에도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10개월 만에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한동훈은 그 이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동훈을 깨끗하고 정의로운 윤석열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구태스럽고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에 빠져있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금까지 총선 백서를 6개월 이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또 칼부림 전과자를 국민의힘 재정위원장에 임명했던 사건, 그리고 유튜버 출신 성재준 씨를 여의도 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그 발상, 심지어 자신의 팬덤 위드후니를 운영하는 사람을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발탁할 수 있는 일 등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보수 정당 70년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동훈의 팬덤 운영자가 어떻게 집권당 싱크탱크 연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골 오수리가 어떻게 여의도 연구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짓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구태스러운 반칙 행위들입니다. 개판입니다. 이런 개판들이 10개월 이상 모이고 모여서 지금 폭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터질까봐 노심초사 초조와 불안이 한동훈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도 심각한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대통령이 해외로 순방 가는 날 바로 그 시간 한동훈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21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108명 중에 19%에 불과합니다. 당대표 2달이 지난 현재까지 80%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서 한동훈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자신을 믿고 따라달라고 주어도 생략한 채 두리뭉실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립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초조,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의 측근들이 대통령실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 당을 분열시키고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동훈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당 내외에서 이미 한동훈의 정치적 위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동훈의 이중성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남의 녹취록에 따르면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대남의 폭로 중에는 한동훈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까지 지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폭로 모두 똑같이 김대남에게서 나온 폭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불리한 것은 거짓이라는 황당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항상 편한 대로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조작하느라 바빠졌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사례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절대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항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저항점, 저항 구간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아무리 조작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포털, 유튜버 등 여러 인터넷 매체들에서 보수층의 결집이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추락시키지 못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지점이 저항 구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측에서는 보수의 분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성 보수 진영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해서 27.9%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보수의 핵심 지지층에서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의 반역적 행보에 실망했던 6070 보수층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돌아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 한동훈은 자신의 반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공갈 협박하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세, 저항선이 20%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재판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한동훈의 협박이 공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짱도 최고입니다. 탄핵은 절대 없습니다. 총선 백서, 서정수 사건은 한동훈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박은 지금 종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유동훈님, 이준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